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의 정의입니다. 일의 정의. 무엇을 일이라 하느냐는 겁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힘을 주어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일이라 합니다. 자, 요때 관계식을 잘 봐야 됩니다. 힘을 주고 움직였다는 게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을 주어서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일을 했다고 정리해드립니다. 이걸 간단한 수식으로 쓰면 1W는 힘과 움직인 거리의 곱입니다. 자, F를 우리가 힘이라 하죠. 그죠? D를 변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가운데 뭐가 붙었나요? 점이 하나 붙었죠? 점 읽을 때는 다시라고 있습니다. 점을 다시랍니다. F.D 이렇게 읽는 거죠. 다스의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놈은 F의 D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세타는 뭡니까?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죠.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입니다.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코사인이 얼마입니까? 0도가 있죠, 그죠? 코사인 0일 때 값이 1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은 30도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3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 값이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죠? 코사인이 60도일 때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코사인 값이 90일 때는 0이 됩니다. 힘과 움직임 사이 각도인 코사인 정도는 우리가 친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대학생이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힘과 각도 사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2kg짜리 수레입니다. 자, 이쪽면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힘을 10N을 줬습니다. 물체도 어떻게 되느냐? 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움직인 거리가 2m 움직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일을 계산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은 뭡니까? 힘이 10N, 거리가 2m니까 얼마입니까? 당연히 20이죠. 자, 이런 단위를 줄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단위 적어줄게요. 일의 단위입니다. 일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읽을 때 줄이라 합니다. 영국의 줄경이죠, 그죠? 줄경을 따서 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드는 거는 각도가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레가 있는데 똑같은 2kg짜리입니다. 2kg짜리 수레가 있는데 이번에는 힘을 어떻게 되면 이렇게 주는 거죠. 각도를 얼마입니까? 30도를 줬다는 겁니다. 30도의 각도로 똑같이 10N을 줬습니다. 똑같이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 움직였습니까? 2m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때 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N을 운동 방향으로 줬는데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의 각도로 줬다는 거죠. 이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1W는 F.D인데 FD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넣어보죠. F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죠?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2m죠. 코사인 30도는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0루트 3줄이 됐죠. 아까 값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각도가 생기니까 원래 수평 방향보다 작용하는 각도가 달라지니까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한번 보죠. 자, 직각으로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직각으로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 3번을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무게가 얼마입니까? 이놈은 2kg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여전히 2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힘은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10N을 줬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10N을 줬는데 물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속도를 얼마나 할까요? 1m/s 합시다. 이때 움직인 것도 1m/s입니다. 수평 방향 속도는 안 변했죠? 그게 명확합니다. 그죠? 운동 방향의 힘이 수직하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 힘은 수평 방향의 힘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일을 계산해 봅니다. 일은 힘과 거리의 곱입니다. 따라서 FD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됩니다. F가 얼마입니까? 10이죠. D가 2인데 코사인 90도는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따라서 값이 얼마가 되나요? 0 됐죠.
자, 이 케이스를 보면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인 힘이 작용했을 때는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됐죠. 내가 이 수레에 해준 일이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레는 뭘 안 받았나요? 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힘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 힘은 어디로 갔냐. 이 힘은 일단 뭘 줄이게 됩니까? 마찰력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kg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G를 얼마입니까? 10m/s 제곱이라고 봅시다. 따라서 아래쪽 무게가 얼마 있습니까? 20N이죠. 근데 이쪽은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그죠? 이쪽 편으로 수직 항력이 얼마입니까? N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N 이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 빼기 얼마입니까? 10이니까 수직 항력이 10N이 됐다는 겁니다. 이 물체에 뭐가 줄었다는 더하게 되면 수직 항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직 항력은 뭐에 비합니까? 마찰력에 비례하죠. 그죠? 마찰력은 μ의 N입니다. 수직 항력이 주니까 마찰력을 줄였다는 거죠.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상황에 있었을 때는 수평으로 주는 힘보다 어느 정도 각도를 준 게 움직임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면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마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일이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결론부터 먼저 내립니다. 자, 결론은 일과 에너지는 동일하다. 자, 같다면 둘 다 단위는 뭐 쓰겠어요? 똑같이 줄을 쓰겠죠. 1도 단위를 줄을 쓰고 에너지도 단위를 줄을 사용합니다. 자, 에너지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 1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1에너지 정리라 합니다. 자,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에너지 정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를 운동 에너지라 합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뭐가 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의미는 일을 해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운동 에너지 K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을 K라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놈은 운동 에너지가 정의니까 줄을 몇 개 껐습니까? 3개를 껐죠. 줄 3개를 꺼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쓰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죠? 따라서 수식으로 쓰면 W는 F 곱하기 F 다 D입니다. 그죠? 자, 이놈은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이놈은 얼마입니까? K라고 그러고 이놈은 얼마입니까? K0를 합니다. 그죠? 따라서 델타 K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K 빼기 K0죠.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 뺀 놈을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변화는 나중 거와 처음 거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예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아까처럼 뭡니까? 수레가 움직입니다. 2kg짜리 수레입니다. 자, 수레가 아까 몇 미터 움직였나요? 아까 2m 움직였죠? 힘을 얼마나 줬습니까? 힘을. 자, 처음에 정지 상태였습니다. 힘을 아까 16톤을 줬습니다. 그죠? 자, 이때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물론 등가속도 공식을 써도 됩니다.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첫 번째 뭐 써야 됩니까? F는 MA죠. F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M이 얼마입니까? 2죠. A입니다.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5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등가속도 공식을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등가속도를 넣지 않아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에너지 관계식을 좀 먼저 씁니다. 힘 곱하기 그리고 자, 요놈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이 얼마입니까? v0 제곱입니다. 그죠? 자, f 자리에 10을 집어넣죠. 움직임 거리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번에 각도 필요 없죠? 움직이는 방향,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집어넣어놨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m입니다. 그죠? v 제곱이죠. 빼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입니다. 근데 차고 속도가 얼마에 0이 했으니까 이거 0제곱입니다. 그죠? 자, 요거 전체 항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됐습니다. 약분하죠? 따라서 v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2루트 얼마입니까? 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어때요? 간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속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운동을 배우고 있죠. 운동을 설명하는 용어는 가속도, 속도, 변리를 했습니다. 속도, 변리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속도를 어때? 간단하게 1에너지 정리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나 이런 어떤 개념에서 나왔어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A가 있다면 A는 DT분의 뭐가 됩니까? DV죠. 따라서 DT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A의 DT는 얼마입니까? DV입니다. 양변으로 적분하면 되죠.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적분이라는 현상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분 상수에 뭐가 들어가나요? 시간이 들어가죠. 적분을 시간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즉 시간을 일일이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식이 적분에 들어가는데도 시간까지 측정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근데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하게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쩌면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는 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일 에너지 두 번째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 일을 해주는 물체가 뭐가 변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했죠. 이번에 위치가 변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일은 힘 곱하기 뭡니까? 움직임 거리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물체가 뭘 하느냐? 떨어올리는 거죠. 질량이 2kg인 물체를 이쪽으로 떨어올립니다. 자, 여전히 2kg인데 높이를 얼마나 들으면 h만큼 떨어올린다는 겁니다. 자, 옆에 물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는 얼마 있습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입니까? 20N의 무게가 있죠? 따라서 나는 몇 N으로 드느냐? 20N으로 들어올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윗방향에는 20N, 20N 아래니까 알짜인 F가 얼마가 되니까 Fy는 당연히 0이 되겠죠? 20N 있으면 반대 방향이니까 0이 됐습니다. 그죠? 따라서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속도는 변하나요? 안 변하요? 안 변하죠? 등속직선 운동해야 되니까 알짜임이 0이면 동속직선입니다. 저 Y축 방향으로 등속직선 운동한다 합니다. 자, 여태 무슨 말을 적어줘야 됩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자, 이런 말을 붙이면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태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게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기호 대신에 mg라고 쓰겠습니다. 무게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F자리에 누구를 해야 됩니까? 무게 넣어야 되겠죠. mg가 됩니다. 움직임 거리는 말고 h죠. 자, 우리는 이꼴 mg h가 됐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죠. 들어올릴 때는 뭐가 됩니까? 위치 에너지, 위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위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변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보통 이 위치 에너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하느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에 대한 포텐셜, 위치 에너지라는 겁니다. 포텐셜은 실제로 위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잠재적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특정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돼. 위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 높이에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못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못을 받겠죠. 그죠? 못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 게 거꾸로 일로 전환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과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의 종류 중에 하나인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동력학적 현상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통 E로 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입니다. 자, 위를 포텐셜 에너지라 합니다. 자, K를 운동 에너지라 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방금 봤듯이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처음에 뭘 봤나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mgh였습니다. 그죠? 자, 다른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놈도 있습니다. 자, 이놈의 형태는 2분의 1 k의 x제곱입니다. 자, 이때 k를 뭐라 하느냐? 탄성계수 x를 변형된 정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변이죠. 그죠? x가 변이입니다. 탄성계수와 변이가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이놈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어떻게 됩니까? 용수철을 한번 그려봅니다. 용수철의 탄성계수는 K입니다. 행의 질량이 스몰 m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뭡니까? x 이퀄 0입니다. x 이퀄 0인 상태는 뭐랍니까? 평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 상태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늘어나거나 수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놈을 평행상태랍니다. 이 평행상태에 있던 용수철은 어디합니까? x만큼 느리는 거죠. 이만큼 느려보겠습니다. m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놈을 이렇게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상태로 뭐라고 여기까지 변이를 x라죠. 자, 용수철을 x만큼 느리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된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규칙적인 왕복 운동을 합니다. 이때 느렸을 때, 용수철을 느렸을 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뭐라 하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U의 형태는 뭐라고요? UK 쓰는 게 좋겠죠? K니까 UK는 2분의 1 K의 X제곱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보죠? 자, 그래프식을 그려보면 탄성력이 뭡니까? Y축이 탄성력입니다. X축이 변이라고 볼까요? 이 둘은 비례관계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힘과 그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삼각형이 됐죠? 힘과 그려 있고 이제 삼각형입니다. F 이꼴 무엇입니까? K의 X 써야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슨 힘이 등장한다고요? F 이꼴 KX라는 탄성력이 등장합니다. F 이꼴 KX를 탄성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이를 계산하는데 삼각형이 앞에 뭐 붙여야 됩니까? 2분의 1이죠. Y 값이 얼마입니까? KX입니다. X가 X입니다. 따라서 2분의 1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KX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탄성력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요놈을 탄성력. 그러면 우주 자리에 누구 쓴다고? 포텐셜 자리에 중력 포텐셜이나 탄성 포텐셜이 둘 중 누구를 넣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냐? 원래 역학적 에너지 이제로입니다. 이제로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K에 제로 더하기 U에 제로 해주면 되겠죠.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E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K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U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E 이꼴 뭐라고요? E 제로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으로 이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K0 더하기 U0는 K 더하기 U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원래 운동 에너지, 원래 포텐셜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물체입니다. 떨어지는 물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언덕의 높이는 원래 라지 H였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인가요? 초기 속도 V제로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처음 출발할 때 속도 없이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2분의 H를 합시다. 자, 바닥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자, 처음 떨어질 때는 뭐가 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E0로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E0입니다. E0는 원래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mg 라지 h죠, 그죠? 자유낙하에서 초기 속도 0이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그죠? 운동 에너지는 0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보면 이 지점을 E1이라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m에 y니까 거의 1 제곱이라 합시다. 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mg 얼마입니까? 2분의 h입니다, 그죠? 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를 바닥을 E3로 합시다. 바닥에 도달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딱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2분의 1 m에 거의 2 제곱이라 합시다. 자, 요 세 개가 어때요? 같은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뭡니까? 이 지점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이 지점의 속도는 요 놈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요 놈을 좌변으로 넘깁니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2분의 1 m에 V1의 제곱은 좌변으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2분의 h를 빼야 되니까 mg 얼마입니까? 2분의 얼마입니까? h입니다. mm 약분하죠. 우변으로 올립니다. 2 약분합니다. 따라서 V1 얼마입니까? 루트 얼마입니까? GH입니다. 그죠? 루트 GH. 자, 여기 루트가 붙었다는 거죠. 그죠? 루트가 붙은 놈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 H가 얼마입니까? 4분의 1로 줄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관계식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4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용수철의 경우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량에서 모렴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x 이퀄 0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x인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x만큼 변형됐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x만큼 늘어났을 때는 초기 속도가 없죠. 따라서 여기는 뭐만 가집니까? 2분의 1 k의 x제곱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 빨라지겠죠? 평행점에 왔습니다. 평행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뭐 씁니까? 몇 v제곱 잡죠? 평행점에. 자, 포텐셜 에너지는 변이가 0이니까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관계식을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고 있나요?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있죠. 평행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는 겁니다. 또다시 이쪽으로 가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 줄어듭니다. 자, 요 관계식이. 자, 이 둘은 때문에 합한 게 같아야 되니까 하나가 크지만 하나는 반드시 어때요? 작아져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뭔지도 알아봤고, 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올라간다 가정해봅시다. 여기 기준면입니다.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20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10m입니다. 자, 여기서 답니까? 공이 하나 떨어집니다. 질량이 2kg인 공이 V0를 있고 0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을 때 바닥에 왔을 때 속도 보죠. 바닥에 왔을 때 V가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지점에 왔을 때도 뭘 물어볼까요? V도 물어보죠. 자, 이 지점을 V1이라고 여기를 V2로 합시다. V1과 V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는 뭘 가졌습니까? 여기 각각 N을 적어봅니다. mg 얼마입니까? 20m니까 mg에 20 해놓습니다. 그죠? 자, 기호를 다 집어넣었죠. m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g 10입니다. 20입니다. 따라 얼마입니까? 400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400J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400J이 돼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400 이꼴 무엇입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V1 제곱해야 됩니다. 자, 넣어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입니다. 그죠? 질량 2 곱하기 V1 제곱. 약분하면 없죠? 따라서 V1 얼마입니까? 20m/s가 돼야 됩니다. 그죠? V1이 20이었습니다. 여지점 역학점이 또 적어보죠. mg, m입니다. 그죠? g가 10입니다. h가 얼마입니까? 10이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mg, h는 200이 됐습니다. 그죠? 200J였습니다. 자, 여기 200J니까 원래 400J였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면 됩니까? 200이 되면 두 개 앞에서 40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200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얼마입니까? V2 제곱입니다. 그죠? 따라서 V2는 얼마입니까? 16N입니다. 그죠?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자,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뭐라고요? 항상 위치,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어요? 속도. 위치, 속도 두 개의 변이를 구할 수 있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변이 구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변이 구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평면에서 경사면은 올라갑니다. 경사각이 얼마입니까? 30도입니다. 자, 수평면에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2kg짜리 쇠구슬이 이쪽으로 얼마입니까? 10m/s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h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또는 그다음 수평거리 s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m에 2입니다. 그러니까 10제곱입니다. 따라 얼마입니까? 100J만큼 에너지가 있었죠? 100J만큼. 따라서 저는 위치 에너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가집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값이 얼마 가야 됩니까? 저기 돼야 됩니다. 그죠? 자, m이 얼마입니까? 2죠. 그죠? g가 10이고 h입니다. 따라서 h는 얼마입니까? 5m가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5m 올라갑니다. 5m 올라가니까 이 두 개를 사인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사인 세타를 해봅니다. 그죠? 사인 세타를 하면 s분의 5입니다. 그죠?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s는 얼마입니까? 10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리는 10m, 높이는 5m. 자,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를 푸니까 변이나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속도 같은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용어죠. 그죠? 변이와 속도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원칙이 나오면 물리적인 현상이 어때요? 단순화되고 문제 해결력이 어때요?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입자 문제를 취급해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떻습니까? 강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는 입자하고 달리 부피를 가진 물체입니다. 이번에는 뭘 취급해야 된다고요? 운동에 부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그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